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주택 매입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7월부터 산정 대상에서 빼준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매입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올해 7월부터 직장 가입자가 아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인 5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 금액을 평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그 산정 대상 금액에서 주택 매입대출금, 전세금 대출금을 빼도록 하는 개정건강보험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대출금의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제정안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다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소정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정 요건은 개정령 안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1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일 것. 2호는 대출일이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호는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관계일 것. 이러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보료 부과 방법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에는 전세, 월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낸 다음에 그 점수 합에 단가를 곱하여 부과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누어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정하는데요.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고 60등급은 재산 77억 8,124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 중에서 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는 공제 가능 사례와 공제 불가 사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 건보료 산정 시 공제 가능 사례 첫 번째입니다. 상황은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는 거주의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대전광역시에 공시가격 4억 5천만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입니다. 가능 사유를 보겠습니다. A씨의 경우는 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 가격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제 신청을 하면 주택 과표에서 대출 금액을 빼고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다음은 공제 가능 사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상황은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D씨는 거주 목적으로 Y은행에서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일은 2021년 4월 20일이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 사유를 보겠습니다. D씨의 경우는
거주 목적이고 전세보증금 대출입니다. 공제 기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제 신청을 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 금액을 빼고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무주택자 공제 가능 임대대출입니다. 이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에서 보증서, 질권 등에 의한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건보료 산정 시 공제 불가 사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씨는 거주 목적으로 W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서울 마포구에서 30평형 공시가격 7억 6천만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공시가격이 7억 6천만원이네요.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불가 사유를 보겠습니다. B씨의 경우는 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득기준일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거, 이러한 세 가지는 모두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요. 가격기준이 충족이 안 됩니다. 가격기준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공시가격이 7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결론은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B씨는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인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주택을 샀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제 불가 사례 두 번째입니다. 상황은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C씨는 거주를 목적으로 D은행에서 2021년 4월 20일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신용대출이네요. 일단 매입인데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30평형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 불가사유를 보겠습니다. C씨의 경우는 거주 목적, 가격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것,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요건 충족이 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용대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면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C씨는 신용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이 있는데요. 주택을 구매할 때, 임차가 아닙니다. 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보금자리 론만 공제가 됩니다. 신용대출은 공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제 불가 사례 세 번째입니다. 상황은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E씨는 거주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8월 3일 대출을 받았고 성남에서 30평형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취득일은 3개월 전인 2021년 5월 1일 날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5월 1일 날 했고 대출을 3개월을 초과해서 8월 3일 날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불가사유를 보겠습니다. E씨의 경우는 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 가격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점, 이 세 가지는 모두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요.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점,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취득일이 5월 1일인데 대출일이 8월 3일이니까 이미 3개월을 초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E씨는 취득 후 3개월 초과한 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공제 불가 사례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상황은 1세대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 F씨는 여기서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네요. 투자의 목적으로, 여기는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입니다.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아서 성남에서 30평형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여기도 불가사유를 보겠습니다. F씨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가격기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투자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론은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FC는 투자의 목적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건보료 산정 시에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공제가 불가한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알아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올해 7월이 되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시행 초기에 나타날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혼란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대출 사례가 워낙 제각각이어서 누구는 공제를 받고 누구는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부 공제 안내서를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부 공제 안내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지역건보료 산정 시에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담보대출의 공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